만약에 작가님이 아내분이 한 번 딱 바람 폈다. 바로 이혼하실 건가요? 이게 결혼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결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하고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해보고 후회하자. 그렇죠.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변호사 직업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혼 네. 뭐 사실 너무 안 맞으면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최선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혼 좀 안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네. 방법.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혼을 안 해야만 되는 건가? 왜냐면요. 네.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요. 네. 또 이혼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순 성격 차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혼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꼭 이혼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폭력적인 경우에는. 그럼 무조건 이혼해야죠. 그러니까 가벼운 폭력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가벼운 폭력이 무거운 폭력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무거운 폭력이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이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작가님 제가 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이혼까지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그래서 10가지 팁을 준비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 특히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남편과 자녀한테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특히 남편들이 공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헌신했는데 오히려 아내를 헌신족처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본인에게 좀 투자하시고 본인의 외모 관리 좀 하시고 본인에게 투자하는 게 오히려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저 사람 고칠 수 있어. 나쁜 생각 바꿀 수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안 고쳐지니까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사람을 바꿔 쓰는 거 아니라잖아요. 바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자녀만큼 배우자를 좀 사랑하라. 챙겨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 너무 올인하잖아요. 1순위가 다 자녀예요. 그냥 남편 아내는 그냥 2순위 3순위 밀려나는데 부부관계는 중심이 부부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부부에게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적절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성 문제. 성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는 공통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이 서로 성격이나 취미가 안 맞아도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남편이 골프를 좋아한다. 아내가 요가를 좋아한다. 한번 자기 같이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 좋아질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게 이제 합방, 같은 방을 써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어요. 특히 남편이 코골이가 너무 심한다든지 아니면 또 신비감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각방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상대방이 만약에 바람을 한번 폈다. 이때 대처법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한 번 바람 폈는데 만약에 작가님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내분이 한 번 딱 바람 폈다. 바로 이혼하실 건가요? 이게 제 생각에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냐. 너무 사랑하면 일단은 넘어가려고 하겠죠. 한번 다 해결해 보려고. 근데 그 마음이 좀 작다면 뭐 헤어지려고 하겠죠. 근데 일단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알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모른 체 자초지종을 듣고 상대방이 정말로 한 번의 실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 다짐을 받고 대신 각서 같은 건 받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이혼한다든지 결정을 하시고 또 침착하게 대응하셔야지 여기서 이성을 잃고 막 감성적으로 해서 일을 그르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침착하게 하시고요. 여덟 번째도 중요한데 이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이제 배우자가 미운 경우에는 이 배우자의 가족까지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네 집안이 너 그거 그따위로밖에 못 배웠어? 이런 경우에는 이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본인한테 욕하는 건 참아도 본인의 가족을 욕하는 건 못 참는다고 하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홉 번째는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 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고 마지막은 정말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바로 이혼 소송하지 마시고 부부 상담이라든지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혼을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 내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정답이에요, 그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변호사님은 실제로 이혼하신 분도 보고 이혼 안 하신 분도 봤을 텐데 이혼하면 더 행복해지나요? 이게 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뭐 이혼 전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혼하는 분이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약간 다른데요. 아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혼하고 나서 크게 후회하거나 불행하다는 분은 거의 없다고 같아요. 어느 정도 행복하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혼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분이 많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혼하면은 그 우울증과 그 만병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가끔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좀 후회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진짜요? 이게 막상 이혼해 보니까 원래 아내만큼 좋은 사람 못 만나는 것 같아서 다시 재결합하자 이렇게 후회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남녀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 뭐 성별의 차이도 있는 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 외도의 경우에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이 남편분이 외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막 서로 만났을 땐 좋은데 이혼하고 나오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 돈만 보고 막 자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아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뒤늦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야, 지금 그러니까 이혼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변호사님이 보셨던 그런 성적 차이로 헤어진 사건 중에서 좀 기억이 남는 이거를 또 방송에서 말씀드려야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 전문직이었거든요. 뭐 특정 직업을 말씀하셔서 전문직이었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을 놓고 간 거예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걸 열어봤어요. 근데 정말로 충격적인 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온갖 이 성인 동영상들이 쫙 깔려 있는데 아내는 처음에 그걸 보고 남편이 뭐 아직도 이런 거를 다운받나 그렇게 이제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남자들은 가끔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뭐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딱 해보니까 깜짝 놀란 게 거기 주인공이 남편인 거예요. 상대편은 다 다른 여자고. 뭐 같은 직장의 직원도 있고 뭐 거래처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오셨어요 그냥. 그 노트북을 증거를 잘 가져왔네요. 네,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와서 그냥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해달라고 해서 다 냈죠. 근데 너무 적나라한 그런 영상 완전히 그냥 19금도 완전 19금 있잖아요. 그 영상을 뭐 꼭 제출해달라고 해서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했는데 궁금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준비기를 판사실에서 했었어요. 지금 판사실에서 안 하고 이제 준비기를 하는데 옛날에 판사님 방에서 이제 부장 판사님 방에서 이제 준비기를 했는데 판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 변호사 그 증거 잘 봤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가리고 좀 내세요.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니까 뭐 성기 같은 거 다 나오잖아요. 가리고 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스티커 붙이고 내죠. 그래서 뭐 그 사건은 뭐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합의가 잘 됐어요. 남편이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가 요구하는 금액 다 받고 합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남편은 왜 그랬대요? 남편도 한순간에 그냥 헷가닥 한 거죠.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랑. 그러니까 여러 명이랑 한 건데 그게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내랑 이제 뭐 하여튼 뭐가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 별별 사건이 다 있어요. 반대로 아내가 이제 바람 펴가지고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이제 뒷조사했는데 아내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뭐 두세 명의 남자를 번갈아가면서 만나가지고 한 번에 두세 명이랑 두세 명이나 동시에 만나가지고 정말로 뭐 두세 명 이게 우리가 상간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면은 그 여자를 상간녀라고 해요. 상간녀 사건을 보통 이제 피고 1 남편, 피고 2 상간녀 누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상간남이 지금 3명인 거죠. 피고 1 아내, 피고 2, 3, 4 상간남 1, 2, 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복잡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사건 다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많아요, 참. 변호사님이 이제 가사와 이혼 사건의 이제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한테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겁니까? 결혼에 진짜 필요한 역량은 뭐라 생각하세요? 결혼의 역량?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기주의의 극복이다. 왜냐하면 이 결혼하려는 사람들 대부분 뭐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인 건 결국 그거다. 저 사람만 자기만 알아요. 자기 욕구만 충족을 해요. 재산은 다 자기 명의로만 해요. 배려심이 없어요. 그게 다 이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너무 강하면 우리 사실 인간은 다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기심이 너무 강하면 저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싱글로 사세요. 본인 위해서 본인 욕구 다 해소하고 본인 명의로만 재산하고. 근데 결혼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욕구도 본인은 잠자리 많이 하고 싶은데 아내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참아야죠. 재산도 다 본인 명의로만 해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반 나눠야죠. 그렇죠. 재산도 나눠야 되고 본인 욕구도 뭐 해야 되고 또 상대방 집안도 배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타적인 거에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죠. 각자가 조금씩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는 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지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문화들도 좀 있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이 커요. 일단은 계속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일자리 바꿔야 됩니다. 다른 점으로. 결혼 좀 안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은? 일단 뭐 그건 농담이고요. 일단은 결혼을 안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구가 줄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줄면 경제도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큰 게 일단 집값이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취직이 힘들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혼이 또 우리나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원인이 된 것 같아요. 한 번 사실 결혼했는데 정말 안 맞으면은 네. 좀 어느 정도는 그 이혼이 조금 외국처럼 그 파탄주의라고 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한 번 이혼이라는 제도, 법적으로 결혼이 되면 이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소송까지 하게 되면 또 너무 또 출혈이 힘들고 감정싸움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번 뭐 정말로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좀 확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이혼 많이 안 하지만 아니 결혼 많이 안 하지만 이 어느 정도 인구는 유지가 되는 게 이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낳거든요. 아 진짜? 동거.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팍스라고 하나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예민한 문제긴 한데 꼭 이성 간에만 결혼을 인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도 이 동성이라든지 그런 왜 동성 간에 결혼해도 아이를 입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결혼의 형태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 결혼율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좀 결혼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결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하고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너무 겁내지 말고 하시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해주고 싶습니다. 결혼을 좀 추천하시는 입장이네요.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래도 할만하다. 네. 혹시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해보고 후회하자. 그렇죠. 네. 후회하더라도 안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이혼한 분들 너무 편견 갖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혼한다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혼하는 사람 비난해서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 당신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뭐 사회에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부부간의 문제고 아이한테 피해 준다고 하는데 아이도 동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한테 잘 케어한다고 하면은 이혼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무슨 범죄나 나쁜 짓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과 이제 그 변호사 직업, 네. 그 다음에 뭐 사법고시,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변호사 직업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영상을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네. 아마 많이 볼 텐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 사회정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 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분쟁이 해결하는 것은 법이거든요. 법이 분쟁을 해결하는 거고 또 이 법을 알면은 이 본인과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좀 습득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법조인이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거든요. 다만 뭐 옛날처럼 막 돈만 벌려고 하면 변호사 하시면 안 되고요.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회적인 보람, 본인의 적성을 찾고 싶다고 하면 법조인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이인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